네, 안녕하십니까. 앙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2회차 GS 수업 도중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도 못 나갔던 22번부터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유형인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일단 제가 물음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일반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말고는 물음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니까 사치의 상한이 자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처음 접하게 되면은 뭘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회계처리 과정을 다 해볼 텐데 그 회계처리를 보고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은 요거는 그냥 그 당시 부채 장부 금액만 알면은 답이 나와요.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무런 이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복합금융 상품을 필요한 자료 찾아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정리를 하시겠죠? X년도 1월 1일 뭐 액면금액 50만원, 표시절 4%니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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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는 3년 50만원. 그리고 보장수익률이 6%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상한 할증금 금액 구하겠죠. 1.06 곱하기 1.06 메모리 플러스 1.06 메모리 플러스 1 메모리 플러스 MR 곱하기 6%의 이자 한 3만원과 표시이자 2만원의 차이를 곱해주시면 상한 할증금 금액이 나와요. 31836 여기까지 구해주시겠죠. 그리고 아무런 과정을 모른다라고 하면 일단 상한을 물어보니까 상한 당시 우리가 장부 금액을 먼저 정리를 하실 거예요. 상한 당시 장부 금액 뭐 정리할 거냐면 전환사치 하나,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항목에 대한 장부 금액 하나 이렇게. 그럼 정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X1년도 1월 1일 날 현재 이자율이 10%니까 10% 가지고 현재 가치 해주시면은 2만원 곱하기 2.4868 메모리 플러스 50만원 플러스 31836 곱하기 0.7513 메모리 플러스 MR 구해주시면은 요때 장부 금액이 449304. 그 다음에 요거를 액면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0만원 빼주시면은 50696 요게 자본 항목에 대한 가치죠. 자본은 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한 당시 장부 금액도 50696 나올 거예요. 사치 같은 경우에는 삼각 공가로 X년도 1월 1일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1.1 마이너스 2만원 해주시면은 474 474 23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상한 당시 장부 금액은 요 값. 우리가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자료가 뭐 있죠? 해당 사채를 50만원에 상환한 경우라고 하면은 그 상환에 대한 대가가 사채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 주셔야겠죠. 그거 어떻게 구하죠? 그 당시에 자 우리가 원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대로 안분해서 대가를 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전환권 대가의 공정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채에 대한 공정가치 구하고 나머지가 자본 요소에 대한 가치다 이렇게 구하죠. 정리 한번 해보죠. 총 50만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요. 근데 사채에 대한 장부 공정가치 금액을 구해보면 미래연금 흐름이 요만큼 2만원 2만원 50만원 31836 X년도 1월 1일날 시장 이자율이 현재 12%니까 12% 2년의 현가계수 써주시면 되겠죠. 2만원 곱하기 1.6901 메모리 플러스 50만원 31836 곱하기 0.797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 사채 공정가치 금액이 45778이기 때문에 이게 사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이 자본 요소에 대한 대가구나. 42218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사채 전환 사채 상한 회계 처리죠. 요거 가지고 이제 분개를 하죠. 자, 분개를 하실 때 우리가 무조건 암기를 하면 안 된다 했어요. 분개를 하면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분개 어떻게 하죠? 자, 첫 번째 끊어서 할게요. 자, 현재 전환 사채 장부 금액이 여기 적혀 있는 474 235 요걸 상환하기 위해서 대가로 지급한 현금 금액이 공정가치 금액만큼 457 782 그럼 나머지가 사채를 상환하는데 발생한 상한 손익이죠. 금액 구해주시면은 16453만큼 사채 상한 2 16453 정리. 두 번째 분개 해보죠. 정리. 현재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항목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보면은 여기 50696 그 대가로 지급하는 현금 금액이 이렇게 자료에서 42218 나머지가 전환권 대가 청산 이익이죠. 자본 이익이에요. 금액 구해주시면 509-696-42218 8478이라는 금액이 나요.
이렇게 해서 자본 항목의 증감이 얼마인지 구해보자 해서 정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부채고 자산이고 NI 자본이구나. 얘 체크. 그 다음에 얘 자본이고 자본이고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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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번에 정리하면은 50696 마이너스 16453 50696 마이너스 16453 마이너스 8478 이렇게 해서 답을 정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2578에 단수 차이 나니까 4번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건데, 자, 문제 풀 때 필요한 자료가 뭔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정리하실 때. 자, 총 자산부채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산부채. 이거 자산이죠. 부채죠. 이거 자산이죠. 나머지가 자본이고 우리가 얘를 통해서 답을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자산부채 증감은 항상 자본의 증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의 합계액은 자산이랑 동일해요. 그럼 정리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요거를 개별적으로 구해서 답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현재 자산 감소액은 돈 갚는 금액 그냥 50만원이 다고, 요 금액이 다고 50만원 상환. 그 다음에 부채 없어지는 금액은 그냥 요 당시 장부 금액이죠. 요거 구하기 위해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기존 이자율 10% 가지고 현재 가치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라면 답을 정리할 때 요 과정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미래 현금 흐름 구해서 뭐 할증금까지는 우리가 구해줘야겠죠. 2만원 곱하기 기존 이자율 1.735 메모리 플러스 50만원 플러스 31836 곱하기 기존 이자율 8264 여기다가 50만원 빼서 바로 답을 구할 거예요. 4번 이렇게. 이게 실전적인 문제풀이 방법이고,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뭐가 필요한 자료인지 정리를 하면서 문제 푸는 습관을 길러주시면은 충분히 시간 줄이는데 그리고 정답률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2번에 대한 정리사항이었어요. 23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을 한번 해봐요. 자, X4년도 인식할 주식 보상 비용을 물어봐요. 주식 보상 비용. 이게 주식기준 보상거래의 현금 결정이죠. 주식기준 보상거래가 보통 1차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현금 결정이 뭐 자주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물어볼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한번 해놨어요. 물어보는 게 X4년도 주식 보상 비용, 즉 NI 값을 정리하시오. 이게 정답이죠. 총 3가지의 문제풀이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정도만 이해하고 그 방법대로 숙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현금 결정 또는 내재가치 접근법 이런 것들은 후속적인 측정을 하죠. 현금 결정은 부채이기 때문에 장기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측정을 해요. 공정가치 금액만큼. 그 다음에 내재가치 접근법도 마찬가지 현금 결정을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후속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행사분과 미행사분을 구분해서 답을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득 이후에 NI를 물어보는 경우에 행사분과 미행사분에 대한 비용을 따로 구해서 두 개를 더하는 방식으로 답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기초에 일단 부채 공정가치 금액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죠. 요거 기초 전년도 말 공정가치 1,400원으로 계산이 뒤에 있었겠죠. 행사분 정리해볼게요. 행사분 돈 가져간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봐요. 단기 중에 X4년도 중에 돈 가져간 금액이 얼마인지 구하면은 1,350원이죠. 돈 가져간 금액이 50원 덜 가져갔죠. 덜 가져갔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이득이죠. 주식 보상 비용이 아니라 이득. 금액 정리하면은 50원 곱하기 몇 명인지 20명 행사했다. 20명 곱하기 100 해서 10개 해서 구해주시면은 만원. 행사 인원으로 해서 주식 보상 비용을 차감해야 될 금액이 만원. 그 다음에 인식해야 될 금액은 공정가치가 기초에 1,400원, 미행사 공정가치는 1,500원. 차이만큼 100원, 미행사 인원 몇 명인지 73명 중에서 28명 행사했고 20명 행사했고 25명이죠. 곱하기 25 곱하기 10 두 개 더해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요 방법대로 활용해 주셔도 돼요. 첫 번째 행사분은 기초의 공정가치 금액과 돈 가져간 금액의 차이만큼 비용을 더 잡던지 덜 잡던지 잡아주시면 돼요. 두 번째 미행사분은 그냥 기초와 기말의 공정가치 차이만큼 비용 인식. 그럼 두 개를 합쳐서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상식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원래 방식대로 풀어주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전년도 말에 남아있었던 인원수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몇 명이죠? 73명 가득하고 전년도 말에 28명 행사했기 때문에 나머지 인원수는 45명이죠. 그 45명에 대해서 기초와 기말의 공정가치
즉 1,400원과 1,500원의 공정 가치 차이만큼 100원 곱하기 45명 곱하기 10개 다 비용을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1,500원으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단기 중에 돈 가져간 금액은 1,350원이죠. 돈을 더 가져갔기 때문에 요만큼, 그리고 인원수는 20명 곱하기 10. 그럼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한 줄로 답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100 곱하기 45 곱하기 10 메모리 플러스 150 곱하기 20 곱하기 10 메모리 마이너스 MR 15,000원. 똑같은 동일한 값이 나올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빠르게 편의상 정리하는 방법이고,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기초가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좀 적용이 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보통 차대로 문제를 푼다고 하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차변 정리, 대변 정리. 주요 계정인 장기 미지급 비용의 금액 정리해 주시면, 기초 금액은 1,400 곱하기 인원수 몇 명이었죠? 인원수 45명 곱하기 10개 63만원. 기초의 장기 미지급 비용 금액 정리. 기말에 모든 사건 다 끝나고 난 후 장기 미지급 비용 금액 정리해 주시면 몇 명 남아있죠? 25명 남아있고 공정 가치 금액은 1,500원 곱하기 10개 37만 5천원. 주요 계정인 장기 미지급 비용의 금액 정리해 주시면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줄어든 금액이 25만 5천원이에요. 다른 자산 부채 변동 뭐 있죠? 행사했기 때문에 돈 좋겠죠. 돈 준 금액이 얼마인지 구해주시면은 현금 지급액은 1,350원, 인원수는 20명 곱하기 10개 27만원만큼 돈 줬겠죠. 이렇게 정리. 여기는 OCI가 나오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NI 금액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이해 제일 잘 가시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혹시 보시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 24번 풀어볼게요. 여기가 종합원급여 확정급여 채무 사용립 자산에 대한 문제예요.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기타 포괄 손익을 물어봐요. 우리가 물으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내놨는데, 뭐 단기 손익이 식상하기 때문에, 또는 2개 물어보는 게 식상하기 때문에 2개 내놨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그런 거 푸는 게 아니라 월화계산 있잖아요. 종합원급여에서 월화계산 나올 때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한 번에 정리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수업 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회차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초의 부채 금액 정리한다. 첫 번째, 순 부채 금액 정리한다. 2만원. 기말에 순 자산 부채 금액 정리한다. 해주시면은 2개 빼면은 15,000원이죠. 정리. 기초 대비해서 기말에 주요 계정인 사회적립 자산과 확정급여 채무의 변동 금액 정리해보니까 부채 금액이 줄어든 금액이 5,000원이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고, 다른 자산 부채 변동은 항상 뭐 기여금 적립액, 납부액, 금융기관에 돈 집어 넣는 것밖에 없다. 정리해보니까 현금 24,000원을 사회적립 자산에 출연했다. 나오니까 요렇게. 그러면은 NI 플러스 OCI 합계액은 차대 강상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19,000원이다. 근데 NI 정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NI 정리하고 OCI를 나머지 차액으로 뽑는다. 이렇게 했죠. NI 단기 근무원가, 과거 근무원가 이런 것들 있으면은 다 기재를 해주시고, 뭐 딴 건 없으니까 정리.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중에 어떤 변동들이 없으면은 여기다가 이자를 곱해주시면은 이자, 부채에다 곱하면 이자 비용, 자산에다 곱하면 이자 수익이 나온다 했어요. 여기다가 이자를 한번 곱해볼까요? 5% 해주시면은 1,000원이 이자 비용인데, 지금 기중에 변동이 있죠.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주시면은, 자, 요거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합친 순 이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먼저 생각 한번 해볼까요? 요거 두 번째, 퇴직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사회적 자산에서 지급하였다. 요게 순 이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순 이자에 미치는 영향. 자, 분개하실 때 확정급여 채무가 없어지고 금융기관 사회적 자산이 없어져요. 그러면 채무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이자 비용이 줄겠죠. 나머지 기간만큼 이자 비용이 줄겠죠. 그 다음에 자산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이자 수익이 줄겠죠. 그럼 순 이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안을 무시하면 돼요. 안 해주셔도 돼요. 월화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단기 건망가 기말에 발생하죠. 상관없는 내용. 그 다음에 현금 24,000원을 사회적립 자산에 출연하였다라고 했어요. 얘는 미치는 영향이 있죠. 순 이자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부채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자산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24,000원 곱하기 5개월치 증가하니까 여기다가 5%에서 이자 수익을 여기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끝이에요. 월화계산 같은 경우에 기초 기준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이자 비용 정리, 그 다음에 현금 출연액 거기다가 월화계산에서 이자 수익
가산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NI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얼마고요? 만원 플러스 1000원 마이너스 500원 1500원 합쳐서 19,000원 돼야 된다했으니까 나머지가 OCI 손실 8,500원 3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월화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25번 풀어볼까요? 문제 25번 여기가 내놨죠. 여기는 뭐 요즘 1차 시험에 이런 문제들 자주 나오니까 여기는 바로 정리할게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여기가 금융부채 중에서 사채의 실질적 조건 변경인지 아닌지 뭐 거기에 따라서 이자 비용 구라든지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풀이 순서 개념 먼저 생각해볼게요. 개념 무슨 개념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사채의 실질적 조건 변경이랑 그 다음에 금융자산의 계약성 현금 흐름 변경이랑 문제풀이 틀 자체가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채의 실질적 조건 변경인 경우, 그 다음에 자산의 제거 요건 충족한 경우, 요 두 가지는 없어지고 금융자산 부채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이자를 써요. 그 당시에 새로운 이자를. 두 번째는 거래원가는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요거 모든 거래원가는 우리가 대변 현금의 유출이라 했어요. 차변에 적는 게 NI 잡아주시면 돼요. NI. 자산이든 부채든 상관없이 차변에는 항상 NI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이자를 써요. 최초의 기존 이자를 쓰고, 그 다음에 거래원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변에 모든 거래원가는 대변 현금의 유출이에요. 차변에 찍히는 게 자산 또는 부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부채와 자산에 대한 차이는 있겠죠. 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 현재 가치 장부 금액의 10%만큼 현금 흐름이 변동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가지고 계산통에서 판단해야 되는 게 부채고, 자산은 그 10%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산은 유형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 가지고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정리 한번 해보죠. 그 개념 알아주시면 되고, 뭐 내용이 되게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정리하실 때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문제를 쭉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변경 전 장부 금액을 정리해주는 게 첫 번째 순서. X 2년 초에 뭐 연장됐고 변경됐다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럼 2년 초 금액 먼저 보여주세요. 미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매년 말 이게 제가 그 칠판에 한번 적어 드렸을 텐데 기간 3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년. 그러면 3년인데 2년 남았으니까 8만원 곱하기 기존 이자율이 10% 1.735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8264 메모리 플러스 MR 해주시면은 변경 전 장부 금액 965240 금액 나와요. 두 번째 순서는 바뀐 현금 흐름을 기재해 주시는 게 두 번째 순서예요. 밑에 나오죠. 만기일을 4년 말까지 연장하고 표시자율을 2%로 조건을 변경하였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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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말 3년 말 4년 말까지. 그 다음에 100만원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두 번째 순서. 간단하죠. 세 번째는 판단을 할 거예요. 판단을 하실 때 요 순서대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바뀐 현금 흐름 보고 기존 이자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해줘요. 2만원 곱하기 기존에 10%였으니까 2.4868 메모리 플러스 100만원 곱하기 0.7513 메모리 플러스 MR 한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거래원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부채는 지금 미래 갚아야 될 돈의 현재 가치죠. 미래 갚아야 될 돈 가지고 따지죠. 거래원가는 지금 당장 주는 돈이죠.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 5만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상대방한테 지급하는 거래원가 같은 경우에는 가산해가지고 10%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적고 기준이랑 현재 가치 성질 똑같기 때문에 거래원가 플러스 거기다가 기존 현금을 빼요. 마이너스 965240 빼면은 이거 눈대중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차이 금액이 요만큼인데 기존 금액의 10%는 96524죠. 9만원보다 21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 조건 변경 여부를 충족했잖아요. 충족했으면 새로 이자를 쓴다 했죠. 다 필요 없어요. 다 지워요. 계산기 다 지우고 현금 흐름을 새로운 이자로 현재 가치 이렇게 759836 그걸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759836 적어주시고 답만 정리. 사채 없어지고 965240 기존 다른 사채 생기고 759836 나머지 금액이 조건 변경 손익 965240 정리 205404 그 다음에 모든 거래원가는 대변 현금의 유출 금액 5만원 정리
실질적 조건 변경이면은 차변에 NI 찍어주시면 돼요. 정리해주시면 돼요. 그럼 답은 변경 시점에 155404만큼 이익 발생했죠. 그 다음 정리하실 때 이자 비용 나오겠네요. 이자 비용은 MR 누르고 요게 새로자를 현재 가치한 금액이니까 그거 다 12% 해주시면은 이게 이자 비용 91180 금액 나와요. 두 개 빼주시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6423. 단수 차이 나니까 정답은 이걸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2번으로.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봤고, 다음에는 이제 2024년도 회계사 시험 기출 문제 한번 전체적으로 풀이 한번 쭉 드려볼게요. 여기까지고 궁금하신 점들은 뭐 단톡에 남겨주셔도 괜찮고 개인톡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 촬영할게요.